네, 안녕하십니까. 원큐 작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것처럼 요즘에 제가 뇌골구려병 때문에 글을 지금 쓰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글을 연재할 때는 거의 소설은 가끔 보지만 영화 같은 거를 잘 못 보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앉은 김에 쉬어가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음 편하게 여러 영화나 보고 그러자라고 생각하고 좀 며칠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웹소설 작가이다 보니까 제목에 끌려서 선택한 영화인데요. 몬스터 헌터. 뭔가 그 웹소설적인 느낌이잖아요. 인트로 같은 경우도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미지의 신세계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웹소설에서 이 세계로 떠나는 그런 설정도 많이 있잖아요. 영화에 누가 나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제목만 보고 선택했거든요. 이 여자 배우분 눈에 익더라고요. 레지던트 이블 그 주연 배우였던 그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레지던트 이블에 나왔던 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 헌터를 검색을 해서 보니까 토니 자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토니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토니자를 클릭을 해보니까 역시나 옹박의 주연이었더라고요. 옹박. 이 영화에서도 되게 좀 연기를 잘 하는 배우였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네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요분 제독이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제독역 이분도 좀 옛날 배우로 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B급에서 A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배우였잖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던 배우 같아요. 그냥 이 포스터만 보고서 선택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는 이 몬스터 헌터라는 영화 자체가 그 웹소설적인 스토리를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 을 받았거든요. 이제 후발대예요, 이 친구들은. 처음에 선발대가 실종되는 사건을 보고 후발대가 그 선발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이세계로 가는 내용인데 가서 몬스터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철통 안에다가 반지를 집어 넣거든요. 이 주연 배우 여자 배우의 반지를 집어넣는데 그러잖아요. 반지를 집어넣는다는 건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나오진 않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 가정이 있다, 나는 살아서 지구에 돌아간다 그런 목표의식 이런 거를 심어주는 거지. 영화다 보니까 웹소설은 장편이고 영화는 짧은 2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깊은 목적성을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목적성만 주긴 하는데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는 그런 거는 없지만 아주 목적성을 드러냈고 신비한 힘, 게이트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세계로 넘어가고 이미 왔던 선발대를 찾아 나서고 이런 떡밥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방금 전에 불에 그을린 시신, 그 다음에 이거는 석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유리죠, 유리. 해변가의 모래 같은 경우는 강한 열을 받으면은 유리로 융합되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과학 상식이잖아요. 모래 속에 무슨 그 유리 성분 이런 게 많이 붙어 있고 그런 것이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고 이런 유리 보통은 어느 정도의 열기 이런 거로는 이렇게까지 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강한 열기가 있었었다. 지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화염방사기 그러니까 선발대에서 가지고 있는 화염방사기 수준으로는 이런 게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떡밥을 뿌리는 거죠. 당연히 전화 이런 걸로는 원래 지구에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세계니까. 이분 처음 봤을 때 좀 낯이 익다라고 생각은 했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옹박 말고는 본 적이 없어서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개미굴 같은 거죠. 우여곡절에 살아났는데 힘든 시간이잖아요.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인데 이런 아까 처음에 나왔던 저 철통 저런 걸 보면서
그리운 가족이 있는 지구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목적성을 다시 한번 여기서 주는 거죠. 근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주는 것,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목적성인 거죠. 혼자만 살아난다고 하면은 그 희망을 갖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런 반지 하나로 목적성, 그리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지구로의 귀한, 이런 거를 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을 만났을 때, 이런 이 세계에 떨어졌을 때 서로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다기보다는 지금처럼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심리 상태겠죠. 물론 이 남자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몬스터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뭐 결과적으로 여자를 죽이진 않고요. 남자는 여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제한만 하려는 상태였고, 도와주려는 목적이 조금 있고, 여자는 새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이제 여자도 이 남자를 바로 죽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삶의 노하우, 이거를 공유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둘 간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의사 전달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이런 와중에서 남자를 개미굴에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믿음이 약간 쌓이는 거죠. 먹을 걸 나눠주면서 그 믿음을 조금 더 상승시키는 거고요. 그 뒤에 아이템 장착. 기본적인 아이템, 도라고 해야 되나? 양도와 기본 방어구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훈련도 하고, 몬스터를 잡고 사냥하는 도중에 남자가 다쳤는데 그 다친 남자를 버리지 않고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생기는 믿음. 그리고 나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간에 그 믿음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이 제독이 나타나면서부터 조금 내용이 저는 조금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충 차라리 원래 설정처럼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설정을 그냥 쭉 가져갔으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영화니까 어차피 짧게 끝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죠.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이 제독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과거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인들이 너만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장면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마녀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마녀에서 이 김다미가 조민수한테 가죠. 왜 가냐면은 지금 상태로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조민수가 개발한 약을 맞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조민수가 이 김다미를 요 장면이죠. 결박시켜놓고 주구장창 설명을 해줘요. 저는 볼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유튜버나 영화 속에 이런 장면에서 이 조민수가 몇 분인가 5분인가 10분 동안 혼자 주구장창 얘기한다고, 이게 이제 조민수였기 때문에 이제 연기를 잘하고 나레이션을 잘하는 베테랑 배우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지,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설명충이 되었으면은 지루했을 장면이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지금 이 장면에서도 계속 얘가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영화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제작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장면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설명충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영화 같은 경우는 화면과 육성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죠. 뭐 누가 무엇을 해왔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여기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이러한 뭐 역사가 이렇게 있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만 여기 왔던 게 아니고 이런 과거 장면이 이렇게 있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영화니까 어쩔 수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웹소설을 쓰다 보면은 이런 설정충이 나와야 되는 장면이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소설마다 설정이 다 다르니까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설정, 그거를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마녀처럼 그냥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보다는 내용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해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훨씬 웹소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로 재밌게 한 편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몬스터죠. 이 사람들과 합류해서 죽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 몬스터를 사냥하러 가는데, 너는 이 세계, 원래 세계로 갈 수 있는 게이트로 통과해 가라,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에도 그 유리 석영 같은 게 있다는 복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몬스터가 선발대를 죽인, 괴멸시킨 그 몬스터라는 그 복선, 그거를 설명해주는 장면이죠. 지구에 도착해서 평화롭게 끝나는가 싶더니 그게 아니고 몬스터가 지구에 등장하고, 원래 몬스터도 부부가 있었잖아요.
엄마 몬스터, 아빠 몬스터 그것처럼 다음 화를 예고하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 이제 이렇게 네, 영화를 봤는데요. 웹소설의 소재를 영화한 듯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그 장편의 웹소설을 쫙 압축시켜가지고 집어넣은 듯한 느낌? 뭐 그런 걸 잘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원래 웹소설은 길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짧게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서사 같은 거를 개인 간의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장면이 좀 아쉽기는 했고 그랬지만 웹소설 형식을 그대로 딱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도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